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과거 원전 기업에서 현재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 중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산업 전망이랑 그다음에 주주가 현황 그리고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네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저의 개인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회사가 총 주식수는 몇 주이고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는 몇 주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은 4억만 주 있습니다. 4억 주, 4억 2,800만 주, 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작전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대형주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업 부분이 총 5개입니다. 회사명을 갖고 있는 중공업, 인프라코어, 건설, 큐벡스, 퓨얼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위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섹터는 수소 연료 전지인 퓨얼셀, 그리고 소형 원전과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이 두 사업 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현대에 매각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와 엔진을 판매하고 있는 인프라코어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기업이 주식이나 기업이나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려면 그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문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두산중공업 부문은 30%, 인프라코어와 밥캣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60%, 그리고 사실은 퓨얼셀은 0.9%,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코어는 분할 합병 및 매각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모든 손익 항목을 계속 영업과 분리하여 중단 사업 조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것입니다. 몇 가지 기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와 UPI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현재 두산중공업이 소형 원전의 TSMC를 노린다. 탄소 배출은 적고 3,000배 더 안전하다. 신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의 뉴스케일에 투자를 하였다. 두산중공업 수소 사업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 5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이 당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로 수소를 만든다. 두산중공업이 원전회사인데 수소를 만들고 소형 원전 SMR을 만든다. 사실은 이런 기사들이 꽤 오래전에 나왔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주가가 폭등했고 그리고 나서 기관과 가격 조정을 받다가 최근 인플레이션과 어떤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전에 대한 다시 관심이 부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다시 소외받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각각 다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쿠키뉴스의 기사인데요.
해상풍력단지에 기자재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풍력 사업하고 있죠. 뭐 풍력 뭐 동국 SNC, 유니슨, 뭐 상강 ONT, 뭐 많은 회사들이 풍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5월달 기사고요. 결국에는 넷제로 탄소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그리고 풍력 어떤 에너지 공급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두산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게 되면 매일경제와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SK가스랑 수소가스터빈 MOU를 맺었고, 그리고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는 두산중공업,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9월 기사입니다. 사실은 길게 보면 두산중공업은 본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 사업은 아무리 원전을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사업 자체가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수소나 해상풍력, 폐배터리, 소형 원전, 수소, 가스터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사실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주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주 두산,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두산이 제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47%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은 49%, 사실상 현재 유통 주식의 50%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6월 달에 최고 신고가를 찍었죠. 32,000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이 호가창을 봤는데 좀 오버슈팅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다시 안 온다?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가격의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오른 거는 팩트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두산중공업을 보려면 작년 여름 때부터 봐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6월 달에 4,000원짜리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런 종목이 한두 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두산중공업 코스닥 기업 아니고요. 코스피 소형주도 아닙니다. 대형주입니다. 대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 3월달 아닙니다. 6월달에 4,000원이었습니다. 그때 7월 29일까지 친환경 테마로 1차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풍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다가 2차로 또 풍력으로 2차 상승합니다. 이 당시에 풍력주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풍력주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바닥을 찍고 MSCI 편입 이슈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나긴 기간 조정을 2월 24일까지 겪다가 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었고, 공매도 이슈 때문에 5월 달에 잠깐 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 5월부터 6월 7일까지 소형 원전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6일까지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에너지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러면 원전이 낫지 않나? 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23,000원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사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이 뭐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상치 못한 시장의 관심입니다. 풍력, 물론 두산중공업이 풍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나오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형원전,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원전도 결국에 원전이라 사업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달 만에 소형원전이 급등해서 매출이 빵 터지는 그런 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원전은 더 그렇죠. 원전이 부각되는 거 맞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기존의 원전 사업보다는 해상풍력, 수소, 가스터빈 이런 사업을 더 집중하고 있는데 다시 원전으로 되돌아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어떤 이벤트들 사이에서 저는 연기금의 수급을 좀 잘 챙겨봅니다. 첫 번째로 풍력 테마에 편입된 시점부터 MSCI 편입 때까지 연기금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1500억을 순매수했고요. 이 당시 평균 단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주가 올랐죠. 연기금 1,500억 매수했죠. 외국인도 2,30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두 번째로 MSCI 편입 이후부터 만원대의 신저가를 찍을 때까지 연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개인만 샀습니다. 물론 금융투자나 투자신탁, 사모펀드들의 매매 동향도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매도가 어떤 투심을 더 악화시키거나 투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만 사실은 단일 기간으로 운용 자금이 가장 큰 연기금과 같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어떤 이슈 없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꼭 연기금의 어떤 매매 동향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저가 이후부터 SMR로 신고가를 찍을 때까지 연기금 또 샀습니다. 이 당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개인은 소폭 샀고요. 개인이 많이 샀네요. 개인이 많이 샀고 금투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았습니다. 근데 가격은 23,000원 신고가 찍었습니다. 꼭 연기금이 투자를 무조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 매매를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기금의 운용 형태와 어떤 매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신고가 찍고 나서 연기금이 지속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매수를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나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최근 10월 전까지는 주가가 좋지 못하다가 원전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뉴스24 출처된 기사인데요. 이미 두산중공업은 대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다 했습니다.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사업을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질 개선의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다시 되돌아간다? 이미 이 뉴스뿐만 아니고 다른 뉴스들을 보게 되시면 원전을 탈원전하면서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간다? 그럼 그 해고됐던 인원 다시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했던 그 원자력, 기존 원자력의 어떤 기대감은 조금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 원전은 그러면은 언제쯤 구체화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산중공업 2분기 IR 자료인데요. IR 자료에 보시면 아예 그냥 원자력 SMR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원전은 당연히 진행하지 않지만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건설 안 했습니다. 뉴스케일이 기자재를 공급하고 두산중공업이 그 원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TSMC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주 계획도 보시면 물론 이 계획이 다 지켜진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목표에 뭐 6, 70% 이상 맞춘다라고 보면 32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SMR은 미국 중심으로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나 바이든 이후에 들어올 정부들도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고요. 특히 탄소 저감 정책 때문에 어떤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에너지 자원을 SMR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점점 더 부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사업, 폐배터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는 믿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보면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를 뭐 수소로 생산한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혹은 산업이 얼마나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뭐 두산중공업이 국내 사업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해외 사업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 수소나 폐배터리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중립 때문에라도 언젠가는 다시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현재 전력난 때문에 기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고 기대감으로 산다? 혹은 보유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과 소형 원전 협업하고 그리고 생산하게 되면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두산중공업이 리딩 기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해상 풍력 발전, 폐배터리,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결국에 탄소 중립 관점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수급으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더라도 혹은 매수하더라도 일정 부분 뭐 수익을 조금 매니징 하더라도 뭐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점에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일 경우에는 단순히 수급만 보고 들어오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23,000원이 좀 높은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단기적으로는 뭐 사실은 누구도 뭐 예측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초단기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은 조금 위험하다. 다만 소형원전과 수소, 그다음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장성이나 미래의 기대감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